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배당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으며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익 증가와 배당 증가로 이어질 기대 때문입니다. 배당금이 늘어나면 주가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배당금 총액은 연 9.8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물론 배당금 총액이 정해져 있다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배당 수익률이 0.2%대입니다. 이것은 고평가를 의미합니다. 주가는 배당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2026년까지 박스권이라는 의미죠.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각종 ETF 편입이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셀트리온, 하이브,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MSCI 편입과 각종 ETF의 편입이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테슬라 역시 주가 급등으로 S&P 500 편입 이후 각종 ETF 편입이 주가를 급등시켰죠. 배당금이 없는 회사가 급등하는 이유죠. 2020년 테슬라 급등은 테슬라 장기 콜옵션 미결제 약정 증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엔비디아 역시 2023년 중순 이후부터 상승 원인으로 장기 콜옵션 미결제 약정 증가도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합니다. 펀드멘탈과 전혀 상관없이 상승합니다. MSCI 관련 펀드, ETF 등이 삼성전자를 편입하면서 주가는 상승합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배당금과 그 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려면 배당금이 증가해야 하고, 배당금이 증가하려면 순이익이 증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순이익에서 순운전 자본 증감과 자본적 지출 증가분을 빼주고 비현금 지출인 감가상각비를 더해줍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이 아주 작습니다. 엔비디아는 자본적 지출이 10억 달러대입니다. 최대 2조입니다. 엔비디아의 자본적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TSMC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3년부터 실적은 개선이 되었지만 설비 투자 증가로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2024년에는 설비 투자 여력이 줄어듭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가는 PER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금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려면 자본적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자본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변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오히려 주가 하락을 걱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려면 반도체 공장을 국내 짓지 말아야 하죠.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에 지어야 합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은 삼성전주 주가의 악영향입니다. 자본적 지출 증가에 따른 잉여 현금 흐름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부터 실적이 급성장합니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증가를 하지만 그에 대응해서 자본적 지출도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부채도 상환하면서 잉여 현금은 크게 줄어들죠. 잉여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 주가는 고평가입니다. 이것이 잉여 현금 흐름의 문제점이죠. 회사의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적다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부분입니다. 20년 전이었으면 삼성바이오 주가는 저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대 삼성바이오처럼 고성장하는 기업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유통 물량이 적은 것은 주가를 높이고 있죠.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은 8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재용의 목표는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을 하고 삼성전자 사업회사와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재용의 승계는 마무리되고 삼성전자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가 필요합니다. 자사주 마법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합병을 위해서 23.08%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했습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상황은 돌변합니다. 2017년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합니다. 삼성전자 인적 분할을 하는 의미는 없어집니다. 현재 마지막 남은 희망은 삼성바이오입니다. 이재용은 삼성바이오를 밀어주면서 주가를 띄우고 삼성전자 주가는 낮추는 것입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와 삼성전자 주식을 맞교환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재용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를 밀어주고 삼성전자 주가 상승은 최대한 막는 것이죠. 이재용은 삼성전자로 번 돈을 전부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오히려 자본적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자본적 지출을 늘리면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이재용 입장에서는 주주환원보다 자본적 지출을 늘리는 것이 여러모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정부도 밸류업을 강조하지만 삼성전자에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저평가라는 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가 아닙니다. 애플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고평가입니다. 주가는 단순히 매출액이나 순이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순이익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시기는 성장할 때입니다. 성장할 때에는 배당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주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주가 상승보다는 하락을 걱정할 시기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자본적 지출이 매년 6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삼성바이오의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 주가도 상승합니다. 이재용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삼성바이오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을 맞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